네, 안녕하세요. 2016 음악계열 대입 전형의 2회 강의를 맡은 경민 IT고등학교 정명근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도권 및 영남권 대학을 중심으로 2016 음악계열의 대입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음악대학이 어떠한 입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클래식 계열부터 네 번째, 실용음악 계열까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을 통해 1학년 때부터 어떻게 음대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악대학 입시의 이해입니다. 음악대학 입시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화가의 그림인데 피아노 레슨하는 장면입니다. AI에다가 바이올린 레슨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런 이미지가 생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음악교육은 1대1 레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1대1 레슨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인터넷에서 도제식 교육을 검색을 하면 스승이 제자를 기초부터 엄하게 훈육하는 1대1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 스승님의 기술을 그대로 배워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음악 입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악 계열의 전공은 국악부터 실용음악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먼저 국악은 민요, 판소리, 정가, 병창, 경서도창, 관악부터 이론 등까지 교육 사범 계열은 음악 교육 안에서도 국악부터 관현악까지 클래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악부터 음악학까지 실용음악도 굉장히 다양하죠. 보컬부터 싱어송라이터 등 랩 뮤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음악도 해당 선생님도 전공자가 아니라면 자세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음대 입시에서는 이러한 1대1 전공의 구조 말고 전반적인 입시의 구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음악대학 입시의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면 당연히 음대 입시는 어떤 것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할까요? 네, 실기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실기 못하면 일단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학의 범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대학의 범위는 실기의 실력이 아닌 수능 또는 학생부 내신 성적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학과마다 해당 전공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실기는 기본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필요합니다. 올해 음악대학 입시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며 수시 전형에서는 실기시험과 학생부 내신 성적으로 보통 치러지게 됩니다.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 후에 10월부터 11월 중에 실기시험이 치러지고 또 수능 이후에 정시는 총 가나다군 3회 지원하게 해서 1월 중에 실기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실용음악 친구들이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학교인 호원대학교인 경우에는 저기 6회 지원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산업대라서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악대학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실기시험과 학생부 성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부 성적이 0%인 경우에는 실기시험 100, 실기 100%의 전형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기시험이 70%라면 학생부 내신 성적은 30%겠죠. 또는 몇몇 학교는 학생부 20, 출결 10, 실기 70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입시 구조를 모집 요강을 살펴보다 보면 내신이 하위 등급일수록 점수의 격차가 큽니다.
조금 이따 모집 요강 캡처한 화면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은 대부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며 주로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위주로 반영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대학별로 반영 과목, 반영 요소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는 캡처된 화면은 작년 가천대학교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석차 등급이 1등급 100점부터 9등급 0점까지 나와 있지만 이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는 점수, 환산 점수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등급부터 6등급 10점 갭이 벌어지죠. 6등급에서 7등급으로 20점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상명대학교입니다. 상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100점, 2등급 99.5점, 3등급 99점. 즉 6등급에서 7등급으로 벗어나는 경우 급간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신여자대학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1등급 100점부터 9등급 50점까지. 다만 7등급에서 8등급 사이가 90점에서 70점으로 확 갭이 벌어지죠. 이렇게 빨간 선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빨간 선 이 밑으로 있는 등급은 웬만하면 이 등급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소한 7, 8, 9등급만 맞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모집 요강에서 조금 달라진 점들을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천대학교의 올해 모집 요강의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입니다. 자,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등급을 A, B, C, D, E로 나눠서 A부터 C까지는 총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죠. 근데 C가 위에 변환 등급표를 보게 되면 5등급을 C로 봅니다. 즉 6등급과 7등급이 D로 보는데 밑에 변환 등급 배점표에는 C와 D가 9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모든 과목이 6등급, 7등급은 아닐 테니 한 5등급 내외 정도의 성적을 유지를 하면 내신 성적에서의 불리함은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실기 실력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시 전형은 총 6회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전문대 또는 호원대나 청운대 같은 산업대학, 국제예대, 정화예대, 백성예대 같은 전공대학,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같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6회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용음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가 선호하는 학교다 보니 수시 6회 지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지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일반 전형은 내신 플러스 실기인 일관합산 전형 또는 1단계에서 성적 또는 실기로 먼저 특정 배수를 뽑고 2차에서 다시 한번 실기를 시험을 보는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사회통합, 특별교육 대상자 등의 전형들이 있고요. 실기시험 비율이 높은 대학 요강의 비교 분석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특별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기 지정곡과 수시 전형의 내용 안내는 6월 30일까지 모든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었고 입학처의 홈페이지에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일괄 합산 전형과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다단계 전형에서는 1단계의 실기를 보는 전형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실용음악의 경쟁률이 높은 학과들 위주가 그렇습니다. 이후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을 반영하고 나서의 실기 또는 다시 실기 플러스 학생부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양한 다단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합산 전형에 실기 플러스 학생부 플러스 면접인 전형은 음악교육과에서 실시를 하는데 최근 들어 음악교육과에서 면접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밑에 학생부 실기 성적을 보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비중이 높지 않은 음악치료, 예술치료 학과 같은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형 요소와 교과 반영들을 샘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내신 성적이 30%, 비교과 출결은 들어가지 않고요. 실기가 7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과목만입니다. 강남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보지 않고 100% 실기 시험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40, 영어 50, 사회 10%의 비율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중이 폐지되고 국어, 영어, 사회 전 과목의 일괄 합산 반영으로 됩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 30%, 실기 70이었고 국어,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수학과 사회과학 중에 높은 성적이 자동 반영이 됩니다. 올해는요, 비율이 20에서 실기 80, 교과 성적 20, 실기 80으로 변형이 되었고 보컬 전공에 한해서 다단계 전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결이 10%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삼육대 같은 경우 실기 100, 상명대 같은 경우도 올해 교과와 실기의 비율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내신 성적 20%, 실기 80%입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이 1차와 2차의 다단계 전형은 수시 모집에 피아노와 관현악과의 전형인데요. 1차에서 실기로 먼저 2.5배수 내외를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를 60%, 그 다음에 2차 실기를 비중을 40%로 봤는데 올해는 서류와 실기를 50, 50으로 그 다음에 피아노랑 관현악과에서만 이렇게 다단계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악은 다단계 전형은 아니고요. 나머지 성악, 작곡, 음악학 등은 정시 모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1번의 가천대부터 8번의 서울대만 샘플로 살펴봤는데 각각의 전형 요소 또 교과 반영 과목들, 비중들 이런 것들을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시 전형의 종류 중에 특별 전형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중에 농어촌, 사회통합, 특수 대상자들 또 기타 해당 대상자가 된다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일반 전형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추후에 실용음악 쪽에 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실기 점수가 좀 낮다는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입니다.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정시 전형은 수능을 반영합니다. 보통 10%에서 30% 정도를 반영하고요. 그럼 반대로 수능이 10%라면 실기가 90%, 수능이 30%라면 실기가 70% 반영되겠죠. 다만 음악교육과 사범대 또는 작곡 이론학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기 70% 이상이 반영이 되고 그럼 반대로 음악교육이나 작곡 이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50% 이상 반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따라서 실기 능력이 비슷한 경우에 수능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수능을 한 등급 높게 받거나 낮게 받은 거에 따라서 합격이 뒤바뀐 사례를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교육과는 면접을 반영하는데 정시에서 반영하는 대학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거의 없어졌고요. 신학대학이나 그 안에 음악치료, 예술치료 같은 경우에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이 종종 있습니다.
자, 정시 전형의 전형 요소의 비율이나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샘플을 살펴볼 건데요. 작년에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70에 수능 30%, 국어, 영어의 성적만, 수능 성적만 반영했습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이었고요. 다만 올해 가산점에서 감점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톨릭대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인원을 수시로 많이 돌리고 정시에서는 소수의 인원만 뽑습니다. 경희대를 보시게 되면 실기 70에 수능 30%, 또 국어, 탐구, 영어의 성적을 각각 50, 30, 20으로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달라졌습니다. 국어 60, 탐구 한 과목 40, 영어는 감점의 개념으로.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 저희 빨간색 10 보이죠? 학생부 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특이한 것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8배수로 실기한 다음에 8배수를 뽑는데 사실 정시에서 경쟁률이 8배수가 나오질 않고요. 피아노과만 8대1의 경쟁률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8배수는 피아노과에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 70에 수능 30, 상위 3개 영역 균등 반영이었는데 올해 성신여대는 전부 수시로 이동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또 정시로 좀 돌아갔었는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실기 70에 수능 30을 반영했고 한국사를 10점으로 해서 가산점을 해서 총점을 310점 만점, 국어 200, 영어 100점으로 세팅을 했지만 올해는 한국사를 가점이 아닌 감점으로 해서 총 300점 만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각 대학별로 정시 전형도 실기와 수능, 또 수능 영역에 해당 영역의 비율 이런 것들, 또 한국사와 영어의 가감점 잘 판단하시고 모집 요강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2026의 음악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을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재작년 계속 교과 전형을 뽑는 학교들은 계속 교과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25명 모집을 하고요. 교과 전형으로만 모집을 합니다. 저 오자의 빨간색 오자는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지역이 아닌 친구들은 가톨릭 관동대 한 20명 정도를 교과 전형에서 뽑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구 가톨릭대 실용음악학과랑 음악학과가 따로따로 있죠. 7명, 5명 교과 전형으로도 모집합니다. 물론 실기 전형으로도 모집을 합니다. 또 동신대, 목포대 같은 학교도 교과 전형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모건대 같은 경우에는 5명, 5명, 6명 쓰여져 이 5명의 빨간색 5명은 음악교육과 작년에 사범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모건대가 음악교육과에서 교과 100 전형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나머지 성악 쪽, 국악 쪽에서도 5명, 6명 선발하고요. 또 안동대에서 이름이 바뀐 경국대학교에서는 영영명으로 써놨는데 경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술과 패션 쪽의 디자인 학부나 이런 것을 합쳐서 총 교과로 33명 정도 선발한다고 나와 있고요. 올해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그래서 몇 명이 뽑힐지는 모릅니다. 다만 또 실기 전형으로도 소수의 인원을 뽑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의 대학들에서는 교과 전형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수 모집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에 따른 어려움을 토한 어려움의 일환으로 교과 전형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종합 전형이 한국교통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올해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명을 신설합니다. 5명 모집을. 작년에 장애인 전형으로 1명 뽑았지만 올해 일반 전형으로 5명 추가 모집을 해서 총 6명이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국교원대에서 모집을 하고요. 또
작년에 뽑았던 경희대 실용음악 포스트모던 학과에 수능 100 전형으로 2명을 모집한 것을 올해도 그대로 2명을 모집합니다. 이 친구들은 실기시험 보지 않고요. 수능 100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 충남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가 수시와 정시에서 나눠서 뽑던 인원들을 100% 다 수시 모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같은 경우 총 45명의 인원 중에 35명을 수시 전형으로 신설을 했고요. 실기 100% 전형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정시로 뽑는데 그 나머지 10명은 피아노과로 뽑습니다. 네 번째, 세종대가 수시와 정시에서 나눠서 뽑는데 정시에서는 수능을 50% 반영을 하고 실기의 비중을 굉장히 조금 30% 반영합니다. 또 학생부를 또 20% 반영하고요. 출결에 가산점도 두고 있습니다. 음악대학을 준비하는, 음악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3학년 올라와서 또는 3학년 2학기 때 근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대 수시 모집의 2단계 반영 비율이 60, 40에서 50, 50으로 변경되었고요. 한양대학교 피아노과가 수시가 폐지되었고 정시 모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이화여대와 한양대, 중앙대가 정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했죠. 재작년에 연세대학교가 가군이었고 서울대학교가 나군이어서 연세대학교에 추가 합격이 정시에서 많이 충원 합격이 되었습니다. 특정 과들은. 그러다 보니 연세대학교에서 작년에 서울대랑 같은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또 올해는 이화여대, 한양대 피아노과, 중앙대가 정시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올해 음악대학의 입시의 특징, 작년부터 이어지는 것인데요. 무전공 선발이 있습니다. 특히 성신여대 지역균형 전형의 자유전공은 현대실용음악학과, 즉 실용음악 쪽, 그 다음에 클래식 모두 선택이 가능을 하고요. 성신여대 지역균형 전형이 자유전공과 예체능 전공으로 나뉘는데 예체능 전공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클래식 쪽에 성악, 기악, 작곡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술과 체육 쪽도 있고요. 다만 이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2합치를 필요로 하고요. 예체능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능성 최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작년 입결 컷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의 입결은 2등급 중반 정도가 문 닫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의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예체능의 현대실용음악학과, 미디어 영상연기나 무용예술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신여대 요 자유전공으로 선발을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을 합니다. 예체능 전공도 총 103명 정도를 모집을 하고요. 성신여대가 작년부터 굉장히 선도적으로 무전공 선발을 음악대학 입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무전공 선발로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모집 유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전국의 음악교육부터 실용음악까지 전반적인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고 추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전공별로 조사 지역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음악교육은 전국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총 224명 중에서 72%인 162명을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저 비실기 전형 10명 보이죠? 작년에 교원대학교는 없었고 올해 모건대학교, 교원대학교 합쳐서 10명이고요. 사회통합 전형 1명 빼고 그냥 일반 전형 기준으로만 10명을 선발해봤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에서도 모건대에서 비실기 전형을 뽑습니다. 교과 100으로. 이렇게 음악교육, 국악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높고요. 특히 국악은 90% 이상 수시 모집입니다. 성악과 피아노를 한번 보시면 성악과 피아노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로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많아서 정시 모집의 비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곡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플러스 강원, 충청권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위주로 좀 있다 보니 정시 모집이 5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현악 같은 경우와 또 실용음악 밑에 살펴보면 수시 모집의 인원이 많고요. 특히 실용음악 인원 한번 보시면 4년제 대학은 전국의 4년제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수도권 플러스 교직 이수가 가능한 4년제, 전국의 4년제 또 선호하는 학교들 위주로 조사를 했을 때 1,100명 이상 선발합니다. 4년제 대학의 실용음악에서만요. 또 수도권의 전문대 그리고 학생들이 그나마 선호했었던 백제예대 이런 지방의 몇몇 전문대를 포함하면 2,400명 이상 실용음악 전문대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의 비율들을 살펴보시면서 실기가 많은 또는 실기 플러스 학생부인 경우 어떤 수시 모집에 무슨 과가 더 많구나를 큰 틀에서 살펴보시는 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클래식과 국악 계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식 계열 전공별 분류입니다. 클래식 계열은 성악, 작곡 이론, 피아노, 오르간 등 그 다음에 각종 오케스트라에 나와 있는 악기 등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연히 실기 준비는 이렇게 세분화된 전공이다 보니 해당 전공을 한 선생님께 1:1 도제식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음악대학이 그러면 무슨 과가 어느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경희대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대략 20개 정도의 학교가 있고요. 경희대는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그 다음에 수원의 국제캠퍼스에 실용음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는 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와 까만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는 100% 정시에서 모집한다는 뜻이고요. 파란색 글씨는 100% 수시에서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까만색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도 모집하고 정시에서도 모집한다는 뜻이고요. 자, 근데 첫 번째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실용음악 포스트 모던 학과는 사실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모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100% 실기로 보는 시험은 수시에서 모집을 하고 정시에서는 수능으로 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시립대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과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고 어떤 과는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죠. 즉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학과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고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학과는 수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서울대에 파란색 글씨로 파란색 숫자로 작곡에 1, 성악에 1 써 있는 거는 사회통합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신여대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또 보게 되면 수시에서 모집하는 학교, 정시에서 모집하는 학교, 수시, 정시 모두 모집하는 학교들이 있죠. 자, 이렇게 서울에서 뽑는 학교들은 정시 모집인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클래식의 예고 출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상위권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전체 모집의 비율을 봤을 때 수도권을 조사하고 성악과나 피아노과가 50% 이상의 비율이 정시 모집이 나온
이유기도 합니다. 경기권을 살펴보면요. 가천대부터 장신대, 성결대부터 협성대까지 대략 한 14개 정도의 학교가 경기도권에서 음악대학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작곡부터 관현악, 또 작곡이 없는 학과들도 있고요. 학과마다 다름이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의 경기권을 보시면요. 빨간색은 없죠. 작년에 가톨릭대학교만 빨간색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가톨릭대학교도 수시와 정시에서 분할 모집을 하기 때문에 경기권에 있는 학교는 100% 정시에서 모집하는 학교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권은 음악교육학과가 좀 많아서 한번 넣어봤고요. 충청권에도 빨간색은 없죠. 이렇게 100% 수시인 경우 또는 수시 정시 동시에 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대구 경북 쪽에 경북대부터 영남대까지 각각 해당 전공들. 자, 그리고 개명되는 그 선발 전공의 작곡의 색깔이 조금 다르죠.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작곡과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악, 피아노, 관현악 이렇게만 음악으로 나와 있지만 피아노 안에 피아노 31명, 작곡 7명 이렇게 해서 작곡을 따로 뽑습니다. 작곡과가 피아노과로 흡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작곡, 성악, 국악은 색깔이 좀 다르죠. 작곡, 성악, 국악은 교직이수가 가능하고요. 피아노와 관현악은 교직이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집 요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 영남대를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 한번 보시면요. 경성대부터 창원대까지 또 울산 지역에서는 또 울산대가 성악, 피아노 전공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부터 검은색까지 특이한 점은 이 부산대의 성악 전공은 100% 정시에서 모집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도 수시 모집의 인원이 훨씬 많고요. 정시 모집은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럼 성악과 간단한 선발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악과 같은 경우에 수시와 정시, 아무래도 경기권까지만 수도권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정시의 비중이 높았죠. 실기 100%인 학교들도 수시에서는 있습니다. 자, 성악과 실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 이렇게 2곡 정도 시험을 보고요. 또는 오페라나 오라토리오 아리아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권 학교에서는 콘코네나 코르 위붕겐처럼 발성이나 시창을 테스트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여자 성악 같은 경우에는 곡의 수준이 높고 안정되고 좋은 발성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남자 성악가 같은 경우에는 곡의 수준보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나중에 변성기 이후에 나중에 연그러지기 때문에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소리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악과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신체가 악기인 만큼 평소에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서 목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 가곡과 독일 가곡은 조금 성향이 다른데요. 이탈리아 가곡 같은 경우에는 발성과 정확한 음정 표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고요. 독일 가곡 같은 경우에는 예술 가곡이 많다 보니 함축된 음악성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악 전공을 하신 선생님께서 1:1 레슨을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또 아리아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음량이나 안정적인 피치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오페라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극적으로 표현하는가 또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주자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주자가 실제로 대동했을 때 반주자가 어떻게 하고 내가 한 박자 늦게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스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함께 맞춘 사람이 필요합니다.
피아노과 선발 현황입니다. 피아노과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정시의 모집 인원이 훨씬 비중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피아노과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가장 많고요. 모든 대학에 지원자가 많아서 최상위권 학교들 중에서는 다단계 전형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로 지정곡이나 자유곡들이 있고 에뛰드나 프렐리우드나 소나타 등이 일반적이고 자유곡 2곡, 중하위권 대학 기준으로는 자유곡 2곡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또 상위권 대학교는 특정 에뛰드의 몇 번 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또는 중하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에뛰드 같은 경우에는 다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상위권 대학일수록 실기 또는 학업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기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죠. 그 다음에 내신으로 또는 수능 성적으로 당락 결정하는 경우 그 대학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분에서 3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그 자기의 연주 강점을 전달해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박자와 리듬, 건강하고 명확한 음색 등으로 흔들림 없이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은 물론 다른 사람의 연주들을 보면서도 도전을 받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실력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또는 중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어떤 기교로 이거를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작곡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곡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의 비중 중에 정시의 비중이 수도권 위주다 보니 좀 더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작곡과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3부 형식의 피아노 곡을 쓰라는 실제적으로 시간을 주고 현장에 가서 악보를 그리는 시험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화성학 시험이라고 해서 소프라노나 베이스의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자필고사 형식으로 보게 되고요. 시창청음을 보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에는 있습니다. 다만 시창은 없어지는 추세가 없고요. 이제는 청음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 실기도 지정곡이 있는 학교가 최상위권 학교들은 좀 있지만 대부분 보통 빠른 악장의 소나타 또는 자유곡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하위권 학교나 수도권 이외의 학교로 내려갈수록 이 3부 형식의 피아노 곡이 아닌 멜로디에다가 코드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약간 실용음악과 클래식 작곡의 중간 정도의 실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별 모집 요강의 실기 전형 실기시험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상위권 학교들은 실기시험을 대부분 이틀 동안 치르게 됩니다. 피아노 시험은 따로 보고요. 먼저 작곡, 화성학, 청음 시험 등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기시험의 일정 또는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또 곡을 만들 때 다양한 화성학적 기술을 발휘해야 되고 주제의 특징과 제시되어 있는 그 모티브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발전시킬 때 논리적으로 전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화성학 전반의 이해 및 음악적인 흐름에 맞는 화성의 표현이나 감각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음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탄탄한 기본기를 쌓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피아노 실기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 높은 곡을 어설프게 치는 것보다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곡을 잘 표현해서 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클래식 작곡 쪽과 요즘에 학생들한테 제일 관심이 많은 실용음악 작곡이 있죠. 요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작곡 쪽은 경희대학교 작곡과의 교육과정 살펴볼 것이고요. 실용음악 작곡 쪽은 서울예술대학교의 실용음악 작곡의 교육과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4년제와 전문대의 차이로 인해서 4년제냐 2, 3년제냐로 나뉘게 되겠죠.
또 과목들을 보게 되면 클래식 작곡 쪽에서는 전통화성악 또는 16세기 대입법, 18세기 대입법 같이 아주 서양 음악의 기본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한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교직이수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교사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실기, 글로벌, 전자음악, 기초랩 같은 것들을 1학년 때부터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가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음악계 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나 공부들을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교직이수 또는 클래식의 기반 위에 음악의 폭을 넓혀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클래식 작곡가로 지원을 하고요. 또 클래식 쪽이 좀 더 깊이 오래 배워야 되다 보니 단기간에 빨리 배워서 그 다음 또 바로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획사나 현장에서 활동하겠다라는 친구들은 실용음악 작곡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용음악 작곡도 전문대와 4년제가 있죠. 4년제 대학을 가는 경우에 추후에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직이수를 하거나 또는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과 중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실용음악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음악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실용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현악과 선발 현황입니다. 관현악과는 서울, 경기, 충청을 살펴봤을 때 수시와 정시의 비중 중에 수시의 비중이 높죠. 경기권의 관현악과가 대부분 수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관현악과가 2026의 소수 학기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학기들은 2년, 3년마다 뽑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뽑고 안 뽑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식 기타를 모집하는 경우 있죠. 또는 하프, 리코더, 유포늄, 베이스 트롬본 이런 경우 모집하는 경우가 있고 모집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현악과 실기시험입니다. 관현악과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악기도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굉장히 다양하죠. 현악기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타악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악기별로 지정하는 경우에 모집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인원이 많은 바이올린이나 첼로, 플룻 같은 경우에는 지정곡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또 인원수가 작은 악기들은 대부분 빠른 악장의 콘체르토를 입시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상위권의 학교들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의 학교들은 인원이 적건 많건 간에 지정곡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에 따라서 특정 소품 또는 소나타 에튜드 등 다양한 장르를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오케스트라 운영을 위해 세부 전공에 따라 선발과 미선발하는 해가 있습니다. 아까 보였듯이 소수악기 현황의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악기는 각 악기별로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의 특징을 살린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기 같은 경우에 입으로 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입으로 불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연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습 시간이 많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각 악기별로의 특징을 살린 연습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스케일 연습이나 톤 연습, 에튜드 등 탄탄한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고요. 앞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악기는 집중력 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악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곡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반주자, 성악과랑 마찬가지로 반주자가 대동을 하니까 반주자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챕터의 마지막 국악 계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 전공도 가야금부터 작곡, 이론, 지휘 등 클래식처럼 전부 세분화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전공 레슨 선생님들이 1대1로 교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악대학의 현황을 전국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경북대학교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있고요. 빨간색으로 동국대로 해놓은 거는 빨간색 그 정시의 표현은 아니고요. 이제 학교 빨간색으로 동국대를 표현한 이유가 새로 생긴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얼마 되진 않아서 이제 동국대학교는 100% 수시 모집이거든요. 국악은. 동국대학교는 아예 클래식이나 실용은 없는데 이번에 3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는 백석예대, 부산예대, 서울예대, 전문대임에도 국악이 개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국악과는 이렇게 수시 모집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수시 모집이 많다 보니 대부분 교과 플러스 실기인 경우 또는 실기 100전형도 많죠. 그 다음에 이 비교과는 출결이나 이런 출결 같은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국악과 실기 시험을 좀 살펴볼 건데요. 세부 전공별로 선발을 하고요. 성악 안에서도 정악이냐 민속악이냐 이렇게 한 명씩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모집 요강에 자세한 인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악 같은 경우에도 현악, 관악, 타악 중에 다 가야금, 검은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작곡이나 지휘나 이론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기시험은 산조와 정악 모두를 준비해야 되고요. 국악의 경우 표현, 장단, 식임새 이런 것들 또 얼마나 그렇게 숙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음정이나 음역에 대한 이런 그 국악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로 음정이나 음역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느낌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각 대학별로 또 전통적인 유파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야금이나 어떤 선생님이 배웠느냐, 무슨 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김죽파류 이런 경우에는 그 표현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고요. 한국 음악의 각 분야별, 악기별 특징에 따른 합을 맞추는 합주의 개념이기 때문에 합을 맞추는 연습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 표현이나 소리, 춤, 장단에 대한 기본기는 당연히 갖춰야 되고요. 또 현대적인 국악, 굉장히 요새 퓨전 국악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인 국악 해석을 위해서도 즉흥 연주나 초견을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2025 입시 결과입니다. 자, 수시와 정시에서 나눠 뽑죠. 수시의 피아노과부터 국악과를 살펴보게 되면 자, 피아노과랑 관현악과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이었죠. 그래서 1단계에서 실기로 2.5배수 정도의 내외를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봅니다. 학교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2단계 실기를 또 봅니다. 그러면 학생부 등급의 전교과, 등급이 나와 있는 모든 등급을 봤을 때 3점 중후반, 4점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실기를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성악이나 작곡이나 음악과는 이 모집 인원이나 경쟁률 보시고 경쟁률이 아무래도 연세대학교랑 서울대학교가 같은 나군에 묶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많이 세지는 않고요. 대학별 환산 점수가 들어갈 때 수학 같은 국어 들어가고 영어 들어가고 이럴 때 이 환산 점수의 비중이 조금씩 다르고 가산점과 감점이 있기 때문에 각 학과마다 성악과와 작곡과와 음악학과마다 가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입시 결과는 2024 결과인데요. 2025 결과는 아직 공개하진 않았더라고요. 자, 2024 같은 경우에 저 성악과가 충원 인원이 15명이나 됐죠. 즉, 가군의 연세대학교에서 성악과 붙었던 친구들이 나군의 서울대학교 성악과로 대거 합격해서 이동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같이 나군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컷이 환산 점수들이 내려갔는지, 백분위가 내려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재작년 3학년의 친구들의 결과를 봤을 때 이 정도의 백분위, 영어는 한 3등급 정도, 4등급 정도 맞고 백분위가 한 50에서 70, 작곡과는 좀 높죠. 해서 70, 그럼 4, 5등급 정도 최소 맞아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기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가천대학교 입시 결과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앞에서 살펴봤을 때
국어, 영어의 성적만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국어, 영어의 성적을 봤을 때 70% 컷과 90% 컷. 즉 7, 8, 9등급 가면 급간이 점수가 엄청 벌어지기 때문에 5등급, 6등급 정도는 최소한 맞자라고 얘기했었죠. 수도권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시 성적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7, 8, 9등급은 받지 않도록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범계열 안내입니다. 음악교육과인데요. 음악교육과의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사범계열이다 보니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성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꾸준한 내신 관리와 수능 최저 대비한 것들 필요하고 실기 준비 또한 병행해야 됩니다. 충실한 학교 생활 및 실기 준비, 또 교직 적성의 면접이 있는데 교직 적성 면접은 지금 다 없어지고 교원대학교에서만 면접이 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전공 분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명확한 정확한 입시 자료들을 또 분석해야 되는데 이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작곡을 전공하는 친구, 성악을 전공하는 친구, 피아노를 전공하는 친구, 국악을 다 다양하죠. 이 다양한 전공들이 음악교육과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뽑는 학교가 있고 세부적으로 인원을 나누진 않았지만 해당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학교는 공통실기를 둬서 본인의 전공 이외에 다른 실기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악교육과는 전국에 9개 대학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상이하고요. 또 음악의 다양한 전공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뒤에서 표로 살펴봅니다. 자, 이 표가 올해 2026학년도 음악교육과의 모집 현황인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에 20명을 100% 정시에서 뽑죠. 자, 모집 전공을 좀 살펴보면 작곡은 뽑지 않고요. 성악, 피아노, 현악기만 건국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즉 내가 작곡을 공부하는 친구가 음악교육과 원서를 넣고 싶을 때 또는 클래식 작곡과를 넣고 싶을 때 이렇게 변형해서 동시에 중복해서 6개를 나눠 넣을 수 있겠죠. 100% 다 작곡과로만 넣지 않고 음악교육과를 넣고 싶다면 건국대학교에는 음악교육과에 작곡이 전공이 없기 때문에 원서를 넣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악기도 마찬가지겠죠. 건국대학교는 현악기, 특히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만 뽑고요. 더블 베이스는 뽑지 않습니다. 자, 경남대부터 교원대까지도 보시는 표와 같이 수시와 정시의 인원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전남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에는 100% 수시에서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빨간색이었어요. 왜냐하면 100% 일반 학생 기준으로 정시 모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수시에 6명 있죠. 요 6명이 학종으로 5명, 그 다음에 장애인들 대상자로 1명, 이렇게 6명 모집을 합니다. 공통실기인 청음이 교원대학교는 폐지된 게 특징이고요. 경상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폐지됐고요. 공주대 같은 경우에 3합 13에서 2합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수능 최저가 이렇게 3합인 학교들이 있었는데 2합으로 내려온 학교들이 작년, 올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4합 14입니다. 전형 요소를 좀 살펴보면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보다는 수능의 비중이 높죠. 음악교육과라서 그렇습니다. 자,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면접 전형 위주였었는데 1단계로 4배수를 먼저 뽑고 나머지를 면접을 봤었는데 올해는 실기로도 뽑는 전형들을 신설했습니다. 실기로 뽑는 전형은 실기가 70% 들어가죠. 자, 경상대와 공주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가 있고 수능 최저가 폐지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주대 정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모건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교과 100전형 선발하고 있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도 공통실기가 폐지가 되고 면접이 작년까지 있었지만 이제 2025부터 폐지가 됐고요. 교원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능 4합
14위입니다. 1단계 3배수로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보는데 학생부의 학생부 종합 생기부 기반 면접이겠죠. 그리고 정시에서 뽑는 거는 공통실기가 폐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모집 전공이 국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유의해야 되는데, 국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음악교육과를 지원하고 싶다면 공주대학교와 교원대학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의 국악도 가야금, 검은고, 해금, 대금, 피리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도 가야금, 병창, 민요, 판소리, 타악 전공자만 교원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국악 작곡이라던가 이런 학생들은 음악교육과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국악 작곡 시험 자체를 보지 않는 학교들이 9개 모든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모집 전공 또 국악 요 화면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서 해당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들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시 모집의 학생부 반영 과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과목, 그 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과목, 공주대 같은 경우에 전 과목, 이렇게 학교마다 다르고요. 중하위권, 즉 교원대, 그 다음에 국립대 같은 경우를 제외한 일반 사립대의 음악교육과들은 학생부 반영 교과목의 비율이 조금씩 약합니다. 총 10과목, 8과목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개된 자료의 내신 컷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시 모집 전형 요소 살펴보시면요. 국어부터 영어, 탐구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한국교원대처럼 비중을 달리해서 가산점을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가중치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요. 자, 다만 수능의 비중이 훨씬 높죠. 경상대, 서원대, 교원대, 건국대, 공주대 같은 경우, 그죠? 이 전남대 80, 20은 수시 및 충원시 선발입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경남대에서 실기 전형이 아닌 면접 전형이 있었죠. 그 면접 전형이 내신으로 먼저 4배수 뽑고 그 친구들 대상으로 면접을 봤는데, 면접이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도 물어보지만 개명창 면접도 봅니다. 음악교육과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선행학습 영향평가 참조하시면 문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총 4가지의 문항이 있고, 이 문항을 보고 얼른 리딩을 한 다음에 개명창으로 노래 부르시면 됩니다. 자, 입시 결과 올해 거 살펴보면요. 경남대부터 조선대까지의 내신 등급, 대학별 환산 등급입니다. 아까 경남대는 총 10과목이었죠. 공주대 전 과목이었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많이 삼합으로 셌다 보니까 이렇게 최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4.1이었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힌 친구들을 빼다 보면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로 건국대부터 교원대까지의 공개된 자료의 백분위 등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주대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입시 결과고요. 올해는 3합이 아닌 작년까지는 3합 1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3합이 아닌 2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충족 인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째 실용음악 계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음악대학 4년제 대학의 현황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가톨릭 관동대부터 서울의 홍익대까지 대략적으로 한 40개 조금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사실 이 학교 말고 중부지방의 4년제 대학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울경 지역의 학교들을 조금 더 조사해 봤고요.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이 학교를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학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전공이 전혀 없고 전부 다 실용음악 전공이고요.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실용음악과도 있고 음악학과도 있는데 각각 나눠서 교직 이수를 2명씩 선발한다고 하고요. 동아대나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선발은 하지 않고 음악과 안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클래식 전공하는 친구들과 같이 대학교 성적을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대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앞에 충청도 쪽에 있는 강동대부터 부산예술대까지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25개 학교들이 전문대로 있구나. 사실 호남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도 몇 군데의 전문대학들이 실용음악이 있긴 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것은 국제예대, 백성예대, 정화예대는 정식 전문대가 아닌 전문대 학사를 인정해주는 전공대학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용음악과 선발 현황을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4년제 대학 1116명으로 돼 있죠. 앞에 1번 챕터에서 전체 현황에서 1114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 1114명으로 분류할 때 정시 100%로 뽑는 경희대의 포스트모던 음악, 실용음악 2명을 그쪽에는 분류표에 넣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1116명 정도 이렇게 4년제 대학 실용음악과에서 선발하고 있구나 살펴보시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 2,400명 이상 선발하고 있구나. 실용음악은 굉장히 저기 보시면 3,500명 이상 전국에서 선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용음악 계열의 특징입니다. 자, 선발도 많이 하지만 보통 중고등학교에 처음에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 중에서 또 몇몇 친구들이 내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장벽은 굉장히 낮을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진로 장벽이 낮다고 해서 또 최상위권 학교들은 결코 낮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형은 대부분 실기 전형 또 다단계 전형이 많고요. 경쟁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별로 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수한 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아까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실기라 그랬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수능이나 학생부 내신 성적이라고 했는데 클래식 계열에서는 그런 게 조금 더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요. 실용음악인 경우에는 중하위권의 실용음악인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기의 비중이 70%가 아닌 80%, 90%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공된 입시, 이 계획적인 자기주도적인 학습 연습량이 필요하고요. 곡 선정 등의 이런 전략도 필요합니다. 본인과 맞는 선생님과의 음악적인 멘토를 만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경쟁자는 N수생, 즉 실용음악 계열이다 보니 선호하는 학교들은 이미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연간의 음악적 경험들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 현역인 경우에 더 많은 노력 또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심사위원 교수님의 평가 기준이 다소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이 주관적인 평가는 본인들이 배웠던 경험에 의해서 토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또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음색이나
창법이나 음악적 기법들의 그 경험 위주인 경우가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실기 실력만큼이나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보는 게 연주 자세입니다. 특히 보컬의 경우에 시선 처리나 손동작 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수준급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따라서 본인의 전공 이외의 악기,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경우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실용음악과 졸업 후에 진출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컬이나 싱어송라이터 분야는 가수나 뮤지컬 배우, 또 공연 기획자나 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컬 트레이너 같은 경우로 많이 진출을 하고요. 또 코러스나 합창단으로도 많이 갑니다. 악기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주를 하다 보니 아티스트의 길을 걷는 경우가 있고 또는 유명한 악기사로 취업해서 전문 시연가나 뭐 또 라이브 세션이나 이런 행사에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실기 교사처럼 해서 1:1 레슨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작곡이나 미디, 음향 프로듀싱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음반의 프로듀서나 음반 제작자 활동을 많이 하고요. 영화, 드라마, 뭐 광고 등의 그 음악들에 참여를 하거나 음향 설계, 편곡, 사운드 감독, 음향 이런 것들을 많이 진출합니다. 녹음 경우에도 녹음실로도 많이 가고요. 교육이나 이론 분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 졸업이지만 4년제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는 교직이수를 통해서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 중고등학교 음악교사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실기교사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강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관련 기자라던가 또는 교육 관련 전 분야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년제와 전문대 중에 어디를 실용음악을 갈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후에 대학원이라던가 더 공부해서 내가 더 뭘 해보겠다. 아니다, 나는 바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면서 활동하겠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보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실용음악도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세지만 보컬은 특히 더 세죠. 자, 여기 보시면 작년 2025의 주요 대학 싱어송라이터 포함해서 경쟁률입니다. 경희대 5명 모집에 987명 지원해서 197대 1이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홍익대 보시면 8명 모집에 2,500명 이상 지원해서 317대 1이었습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에서 10배수 뽑습니다. 그러면은 8명 지원한 이제 모집이 8명이죠. 그러면 2,530명 중에 80등 안에 들어야 다음에 또 실기를 볼 수 있다고. 즉 이렇게 실용음악에 선호하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K-팝 및 랩 힙합 전공 개설 대학들 4년제 대학에 호원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충남대 이렇게 랩 힙합의 청운대 이런 것도 살펴보시고요. 2, 3년제 동방예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부터 백제예들까지 K-팝, 랩 힙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대학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용음악과의 전공별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보컬입니다. 보컬은 입시곡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화제가 되는 곡 또는 입시에 단골로 나오는 곡들 또는 누군가를 모창하게 되는 곡 이런 것들은 지향을 하는 게 좋고요. 또 본인이 좋아하는 곡보다는 나의 음색, 나의 실력에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악을 살펴보게 되면 곡의 난이도도 중요하지만 그 난이도 있는 곡보다는 내가 이 곡을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그 곡의 스타일대로 또 그 곡의 장르를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작곡인 경우에는
미디를 충분히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연주 능력도, 그다음에 초견 시험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주 능력도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또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인 음악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독특한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되고, 마찬가지로 본인의 그 보컬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작곡적인 능력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K-팝 같은 경우에는요, 댄스 위주다 보니 또 노래 한 곡의 그 난이도 소화하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또 그 댄스를 많이 또 준비해서 철저히 연습한 다음에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입시 준비 팁의 공통인 걸 살펴보면요. 어느 세부 전공이나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르들을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그 장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물론 내가 선호하거나 하지 않는 장르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장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본인의 음악적인 경험이나 폭이 넓혀지려면 다양한 장르를 편견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실기시험을 볼 때 심사위원들이 짧게는 10년 이상, 길게는 20년 이상 해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심사위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최소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또 추가평가에 대비해서 그 추가평가라는 건 이제 코드만 적힌 악보를 주면서 건반 화성 이렇게 연주해봐, 장르별로 이런 연주 보사노바 해봐, 뭐 아니면 펑크 리듬으로 어떻게 연주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의 즉흥 연주를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러려면 사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겠죠. 또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얼마나 집중해서 연습했는지, 그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연습하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 부분을 집중으로 연습하면서 또 연습일지 같은 것도 작성해보고, 또 4번에 나와 있듯이 나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 모니터링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집중해서 연습하며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서울대학교의 실용음악 통론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다음에 빈칸에 숫자와 음들을 채우시오 쓰여져 있죠. 그죠? M2, 장 2도, 장 3도 뭐 이렇게 쭉 쓰여져. 어그먼트 4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증사도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모드나 스케일, 음정에 관련된 기본 상식은 알아둬야 되는구나. 그 위에 모드 또는 스케일, 코드 이름을 쓰시오, 뭐 둘 다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밑에 코드, 텀 및 텐션, 그러니까 화성학, 실용화성학, 또 비화성음과 같은 그 텐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다음 악보를 보고 게리 화성, 오픈 보이싱 하세요. 그럼 베이스 포함하면은 저기 위에 멜로디 밑에다가 음표를 그려서 화성학을 한번 그려보세요 라는 거죠. 화성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화성학은 따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5번 항목 보시게 되면 장삼도 높여서 입조하세요. 조표, 플랫이 붙어 있는 것들, 조표와 코드를 포함해서라고 나와 있죠. 그럼 코드도 E 플랫 메이저 7이 장삼도 높여졌을 땐 무슨 코드로 바뀌는지도 쓰라는 뜻인 거죠. 즉 음정과 이런 통론들이 정확하게 실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예대는 3배수 모집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이 통론 시험이 있으니까 월등한 실기 실력이 우선이겠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서울예술대학교에 1단계에 합격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실용음악 통론에 관련된 음악 이론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악전 및 조성 코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고전 화성학의 바탕을 둔 실용 화성학의 체계적인 학습도 필요합니다. 이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약간 고전 화성학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전통 화성학에. 또한 이론의 바탕을 둔 실험 중심의 훈련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용음악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는요. 서울예술대학교 2024년도 정시 실용음악 작곡의 시험 문제입니다. 전통화성악 문제가 나왔어요. 저기 밑에 보시면 베이스 밑에 숫자들도 쓰여져 있죠. 저 베이스 음을 기반으로 해서 첫 번째가 3, 5 쓰여져 있어서 3도와 5도에 있는 음들을 저 위에다가 그려 넣고 그래서 화성을 채워서 설명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전통화성악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화성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제 포트폴리오를 쓰는 실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실용음악 작곡이나 또는 전자음악이나 이런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전자음악 쪽에서 많이 그렇죠. 음향이나 그러면 곡에 대한 기본 정보를 뭐 제목, 뭐 조성, 뭐 어떤 시퀀서를 썼는지, BPM 그 템포는 어떤지, 어떤 장르인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보고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라던가 내가 이런 거를 전달하고 싶어라는 주제라던가 또 세부 정보에서 각 파트에서 연출한 곡의 이런 것들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샘플입니다. 제목이 그대의 슬픔은 나보다 클 수 없네가 제목이고요. 자, 조성은 E 플랫 마이너로 만들었고요. BPM 100으로 해서 템포는 100 정도의 템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로직 프로를 썼고요. X를 썼고요. 그 다음에 장르는 레트로 펑크입니다.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회의 가면 공부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인트로에서 저는 이거 내장 EQ로 어떻게 만들어서 이런 음향을 푼들했고요. 그 다음에 신스 베이스는 세럼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세럼을 해서 어떻게 EQ를 조정을 해서 이런 음향을 내게끔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 때 이야기를 구술을 하게 되면 면접위원들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템포를 이렇게 바꾸거나 이 세럼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자, 요게 세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음향을 바꿨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만든 거에서 이렇게 변형시키면 어떤 소리가 나겠니? 주파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기능을 바꾸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내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곡인지 아니면 학원에서 준비해서 내가 그냥 딸딸 외워서 한 건지를 다 티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도 자기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완벽한 숙지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경대 입시 결과입니다. 2025 서경대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각 과별로 모집 인원이 되게 조금이죠. 지원 인원 한번 보시면 상대적으로 관악은 조금 지원 인원이 약했는데 베이스, 드럼, 작곡, 보컬 한번 보시겠어요? 보컬 같은 경우에 5명 모집에 1,900명 이상 지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1단계에서 보컬이나 싱어송라이터는 4배수를 뽑습니다. 즉, 보컬만 놓고 봤을 때 5명이면 4배수니까 20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1,900명 중에 20명을 뽑아서 2단계를 보겠다는 뜻이고요. 자,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20%, 실기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신 20%가 200점 만점으로 환산되고요. 200점 만점으로 환산됐을 때 5.5등급 정도인 친구가 191점으로 나오죠. 즉 9등급이나 6, 7, 7, 8, 9등급으로 가면 점수가 좀 많이 낮겠지만 서경대는 점수 급간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저기 문 닫고 들어간 친구 어떤 과인지는 안 보이지만 8.11 등급인 친구가 155점을 받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보컬이나 싱어송라이터 보면 7.49인 등급인 친구가 170점을 받았죠. 즉 200점 만점 중에 30점이 마이너스 됐다는 뜻이고 그럼 800점의 실기 점수에서 내가 40점은 뒤집을 수 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실기가 이거는 8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기가 70%고 내신이나 수능이 30%인 전형에서는 뒤바뀔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고요. 성적으로 80% 실기가 80이나 실기가 90으로 가면은 성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90%인 경우에는 성적으로 뒤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10%의 그 교과 내신이나 수능을 넣어놓은 이유는 동점자가 생겼을 때 가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에서 저희가 에리카 실용음악 간담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인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에리카는 좀 특이했던 게 전체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해당 대학이 아닌 타 대학 전임 교원으로 그래서 입시의 공정성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실기 90에 내신 1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 90은 0점에서 100점까지 중에 자유평가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9에서 900점으로 환산한다고 하고요. 모두 다 다른 대학교 전임 교원이다 보니까 한양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입학처에 사전 전달해서 협의한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작곡 전공에서 이런 스타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두 마디의 모티브를 문제은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당일날 또는 시간대별로 이렇게 무작위로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700점으로 환산하고 이제 피아노 연주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곡의 피아노 실기 200점을 개별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합격자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재학생 또 재수생 이렇게 비율이 좀 있고요. 검정고시가 조금 더 있죠. 자퇴하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실용음악 친구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 학교는 예고나 이런 데보다 일반고 친구들이 확실히 많고요. 근데 일반고의 비율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신 등급 한번 보시면요. 최고는 2.3등급 때부터 평균 5.9점. 즉 7, 8, 9등급 정도는 안 맞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기 점수는 900점 만점 기준으로 최고 870점 정도였다는 거는 이 친구 굉장히 월등한 실력이었고 이 친구는 만약에 한 7등급, 8등급 맞았어도 붙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서울예술대학교 간담회도 한번 다녀와 봤었는데요. 서울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차 실기에는 외부 인원이 좀 더 많고요. 2차 실기에는 외부 인원이 포함했지만 내부 인원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또 실기 평가에서 이렇게 몇 구간의 급간 및 점수 차이를 두고 있는지 물어봤을 때 따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없다, 구체적인 급간은 없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연주 실력, 초견, 또 면접 같은 걸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요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전형 입학자랑 그 특별 전형, 정원외로, 농어촌이나 기회균형 같은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시와 이 점수 차이가 실기 점수 차이가 확실히 조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실력이라도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이 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노래 분야의 2차 실기, 1차 합격한 친구들 중에 이제 2차 실기의 자유곡이나 시착 면접 비율도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종합적으로 채점합니다. 보통 5분 내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예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랑 정시에 수학 성적을 반영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수학 성적이 포함되는 이유가 있나요? 물어봤을 때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음악은 실기도 중요하지만 이론과 필기도 중요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화성학이나 이런 것들은 음정 이런 것들은 수학이나 밀접한 부분 관계가 되어 있는 거 부인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음악 전공 학생들이 학과 공부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과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예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학 교과를 포함한다. 근데 이제 물론 수학이 등급이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정시 30%의 수능 반영률로 당락이 바뀐 케이스가 서울예술대학교에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수시에서도 서울예술대학교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국악파트에서. 즉 30%인 경우에는 등급이 실기 성적을 급간이 나눠줄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기
397점인 친구가 수능이 8.33 등급이어서 총점에서 실기가 조금 밀렸지만 수능이 높은 친구한테 합산해서 밀렸다라는 거. 즉 일괄 합산 전형에서는 30%에 반영이 되는 교과나 수능이 30%가 반영이 되는 일괄 합산 전형에서는 뒤바뀌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모든 대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격자 출신 비율이나 성적 등의 통계들을 보게 되면 접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시자들이 좀 생각보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재수 이상이 굉장히 많고요. 일반 전형에서도 예고 출신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신 등급 보시면요. 최고 1.7등급부터 평균 5.9등급 정도, 정시에서는 최고 4등급 때부터 7등급 정도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기 점수도 700점 만점 중에 높다. 정시는 일괄 합산인데 조금 더 엄격하게 채점을 하는구나. 평균 이수시는 1단계 합격에 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높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음대 입시를 위한 타임테이블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음악을 전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럼 1학년 때 무엇을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내가 정말 음악을 전공하기 위한 내가 자신의 그 진로나 적성이 바르게 서 있는지 상담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학원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뭐 주변의 학교의 음악 선생님들 찾아가 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정도 실력인데 음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음악 진로의 동아리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교들이 조금 생겨나고 있었죠. 그래서 원하는 동아리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교내에서도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한다라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과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뜻은 동아리 발표회라든가 어떤 축제 때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 실전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연주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쌓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생활기록부 관리, 교과나 출결을 소홀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대학마다 교과 성적 또는 교과 성적 반영하는 학교는 굉장히 많죠. 최소 국어, 영어, 사회 과목만큼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또한 출결도 미인정인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자, 2학년 때는 보시게 되면 먼저 2학년 1학기 때는 생활기록부 관리는 계속 하셔야 되고요. 또 지원대학의 내신 성적 또는 수능 점수 현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공부도 병행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있으니까 이때 계속 실기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은 수업에 전념을 하고 수업 이후에, 방과 후에는 실기에 전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4월 30일자 기준으로 시행 계획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전형 모집 요강 시행 계획을 참고하셔서 희망하는 대학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2학년 2학기에는요. 내신 성적들을 끝까지 점검하면서 수능 준비를 또 하셔야 되고요. 국어, 영어, 탐구 한 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또 겨울방학, 2학년 2학기를 마치게 되면 겨울방학 때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길죠. 이때 입시용곡들을 선정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방학 때 시간이 좀 많으니 실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1학기 때 같은 경우에, 자, 3학년 1학기는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겠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교과 성적, 교과 준비, 또 수능 준비를 하되 또 자기가 희망하는,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반영 비율, 내신이나 수능의 반영 비율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또 여름방학쯤에 대학별 콩쿠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학별 콩쿠르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3인 친구들은 N수생인 친구들은 이미 입시를 한번 치러봤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실기시험이 치러지는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예체능 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때 치러지는 대학별 콩쿠르에 참여해서 실기시험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자기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이제 음악팀에서 올해 성신여자대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음악 콩쿠르를 하는데 그 음악 콩쿠르를 하는 그 시스템이 대기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시스템이 입시에서 치르는 시스템 또는 똑같은 피아노 악기, 똑같은 공간에서 그대로 모의평가라고 보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콩쿠르 참여는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친구들 한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는 1학기 때까지 성적이 마무리되어 있고 수시 원서를 썼기 때문에 수시에 어떤 전략으로 지원 전략으로 할 것인지 판단하게 선택하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또 수시에 납치되지 않도록 또 고민해 보셔야 되는 친구들도 있겠죠. 또 정시 위주로 준비하는 친구들, 또 클래식의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겠죠. 수능 당일까지는 그래도 공부에 비중을 두는 것들이 좋습니다. 수능 이후에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지원 가능 대학을 설정한 다음에 지원 대학 출제 경영에 맞춰서 또 수능 이후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레슨하고 실전 연습을 병행해서 실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실용음악의 경우 또 4년제 말고도 전문대학을 수시와 정시에 모두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강부터 5강까지 이 음악대학 2026 음악계열의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을 각 파트별로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고생이 많으셨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남은 기간 더욱더 힘을 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